조승우와 양동근이 최동원과 선동열 역을 맡은 영화 퍼펙트 게임은 1987년 5월 16일 불세출의 두 투수가 벌인 그야말로 영웅적인 투수전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1승씩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은 나란히 선발 투수로 사직운동장 마운드를 밟았고 그때부터 징하도록 긴 명승부를 조율해 나갑니다. 경남고 연세대를 나와 부산에 연고지를 둔 제과회사 롯데의 수신이었던 최동원과 광주 일고 고려대를 나와 광주에 둥지를 튼 제과회사 혜태의 간판이었던 선동열은 각각 20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며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물론 그때 그 시리만큼 가능한 승부였죠. 요즘이라면 한 투수가 200개 이상의 공을 뿌려대는 1대1 승부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결국 결과는 무승부. 1승 1무 1패를 마지막으로 둘의 맞대결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선동열은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최동원은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긴 했지만 지는 해였습니다. 선동열은 더욱 승승장구하여 일본에 진출, 주니치의 태양으로 군림했고 선수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는 행운을 누렸지만 최동원은 그 뒤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은퇴한 뒤 야구계에서 일자리 하나 얻지 못하는 야구계의 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정적 계기는 1988년 선수협의회 결성 시도였습니다. 최동원은 선수협의회 결성을 주장했고 꾸준히를 도맡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체육부, 노동부 등의 적법성을 문의하고 겁먹은 선수들을 설득하고 부추기는 까칠하고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동원의 코멘트는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 조승우가 멋지게 내뱉던 대사, 게임은 최동원이 끝냅니다. 이겨도 내가 끝내고 저도 내가 끝냅니다. 만큼이나 멋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 제 생각만 한다면 선수에 만들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동료, 불우한 선후배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저같이 연봉 많이 받고 여유 있는 선수들이 앞장선 거죠. 마침내 1988년 9월 30일 계룡산에서 선수협 대의원 총회가 개최됐지만 각 구단은 그야말로 온갖 힘을 다해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동원해 선수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결국 프로야구 선수협의 결성은 그로부터 1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협의회를 주동했던 최동원은 평생 벗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고 또 그래야 마땅했던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벗어야 했습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 1패를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시킨 전설적 선수가 롯데에서 쫓겨난 겁니다. 삼성으로 이적한 뒤 그는 머지않아 글러브를 벗습니다. 대한민국 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빛낸 영웅의 퇴장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외로웠습니다. 이 최동원을 두고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죠. 부산의 최동원이라면 그 정치적 역량을 떠나서 인지도만큼은 부산 최강이 아니었겠습니까? 1991년 봄 31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최동원의 거취는 그해 봄 내내 부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최동원 본인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는 그해 3월 초부터, 민자당, 즉 여당으로부터는 3월 중순께부터 각각 출마 제의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가 야당을 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사무실을 거리낌 없이 드나들면서 안면을 익힌 적이 있었고 주위에서도 김영삼맨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김영삼이 여당에 들어가 대권을 눈앞에 둔 마당에 최대 지지 기반이라 할 부산에서 야당 후보로 재임하는 것은 사서 고생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최동원은 야당, 그것도 꼬마 민주당이라 불리웠던 군소야당을 택합니다. 그의 출마의 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룰과 규칙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게 운동이다. 룰과 규칙이 존중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 정치인에 앞서 스포츠맨의 눈에는 야당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여당으로 탈바꿈했던 김영삼의 3당 합당이 그렇게 미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구도 하필이면 김영삼이 무려 8선을 했던
두산 서구를 점찍었습니다. 그야말로 1984년 코리안 시리즈에서 막강 타선 삼성을 앞에 두고 나 최동원이야 하며 성큼성큼 나섰던 그 기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가 포스터에 내세운 구호는 그야말로 최동원 적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향한 새 정치의 강속구. 그때 최동원이 당선됐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최고의 슈퍼스타이면서도 바닥을 기는 선수들을 위해 나설 줄 알았고 그들을 묶어 세우려다가 쫓겨났던, 그래서 야구판의 모순은 곧 사회의 모순이며 정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멋진 정치인을 가지게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낙선했고 그 뒤 한국 최고의 투수 최동원은 변변한 자리 하나 얻지 못하고 야구계의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2011년 저는 갑자기 TV 화면에 등장한 최동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고등학교와 군산상고 동문들의 친선 야구 경기에 최동원이 등장했는데 몰라볼 만큼 야유어 있었던 겁니다. 최동원은 본인은 생식을 해서 살이 빠진 거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미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의사와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게 이날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며 경기장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죠. 그렇게 생애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몇 달 후 2011년 9월 14일 최동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양같이 빛났으면서도 음지의 서러움을 이해하고 그곳에도 빛을 나누려 했던 스포츠맨. 내가 최고 연봉을 받는 것도 뒤에서 고생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음지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며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귀할까요? 9월 14일은 제게 최동원의 날입니다.